88쪽의 기본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되었지만 개념상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구별된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 생래적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천부적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권리를 말하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인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인권은 뭐였죠? 인권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 하늘이 준 것. 약간 의미가 달라요. 기본권 중에도 생리적 권리가 헌법에 수용된 것도 있지만 헌법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생각했는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환경권 등거 있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동일한 거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본권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유나 평등 같은 거, 요거는 인권이거든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지만, 이런 것들은, 근데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 니네가 태어나면서부터 투표할 권리가 있어, 이거를 누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는 거지. 그 환경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거지. 얘네는 얘네랑은 약간 범주가 달라요. 그래서 참정권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권이고, 자유권이나 평등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기본권이고. 근데 그렇게 보면 기본권이 더 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권 안에 인권. 인권은 기본권이 아닌 건 없거든요. 근데 기본권에서는 인권이 아닌 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권이 더 큰 범주라고 보면 돼요.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봐봐.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인권 지울게요. 여기다 써야 되니까. 자, 기본권은 기본적으로는 주관적 공권이에요. 공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적인 권력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의 개념은 사권이에요. 이거는 사적인 권리, 권력 이런 거. 이거는 공공의 권리, 공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사적으로 뭔가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라고. 근데 왜 주관적이냐?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니네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도 존재하거든.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공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권이야. 이는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 내가 개인이 조사 같은 거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명확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체는 누구죠? 나예요. 대상이 누구죠? 나예요. 내가 나를 위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사적인 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가지는 현실적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남기 위한 권리이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가야 돼요. 나만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중요하고 니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위해야 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귀나 부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 질서를 형성,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는 거니까 국가는 존재하잖아요. 그럼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이런 과정으로 거치고 가면 국가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를 좀 확장을 해보면 우리 사회라고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 국가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국가가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무단횡단을 해. 무단횡단을 막 해. 근데 우리나라엔 법이 없어. 다른 나라엔 법이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국가한테 국가를 구속하는 거예요. 옥죄고 있는 거야. 구속이란 말은 여러분들 범죄자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거 있잖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내가 국가를 구속하는 거야. 내가 우리의 통치자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옥죄고 있다, 잡고 있다고 보면 돼. 내가 통치자와 국가를 구속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야, 그런 걸 좀 못하게 해, 하게 해. 그거를 자귀, 부자귀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뜻 있잖아요. 자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 부자귀는 하지 않는 거. 그럼 내가 국가한테 뭘 하죠? 야, 국가, 아니면 야, 통치자, 야, 대통령, 너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서 빨리 뭔가를 해야 돼. 야, 너는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마. 넌 그건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국가, 통치자, 대통령을 구속하는 겁니다. 왜 돼요?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은, 우리는 국가를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이 성격이 없으면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우리 했던 그 홉스랑 완전 반대되는 거죠. 홉스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의 많은 권리를 양도한 거다. 더 이상 거기에 저항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개념으로 가면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읽어보면 좋은데 이런 말 들어봤죠? 법치주의라는 말?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니네가 법을 지키란 얘기가 아니야. 니네가 법을 지키란 얘기가 아니고요.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법에 의한 통치. 그럼 누가? 국가가. 누가? 통치자가. 누가? 대통령이나 국가나 통치자가 법에 의해서 국민을 보호하란 이야기죠. 국가를 발전시키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통치자나 국가가 법에 의해서 자꾸 뭘 안 해.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법 만들어서 빨리 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법치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게 발효하기 위해서는 요 개념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죠? 자귀나 부자귀 밑에 봐요. 헌법 질서를 형성,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누가? 국민들이, 각 개인이 개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거야. 니네한테도 있고요. 나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가 어떠한 성질이냐에 대해서는 자연건설, 실정건설, 통합가치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기본권은 이런 성격을 가진다는 거는 다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원래부터 하늘이 내려준 것이냐, 아니면 법에 있는 실정법에 따라서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냐, 원래부터 있는 것이냐, 실정법이 우리한테 준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그냥 사회를 발전시키고 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합쳐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성격을 부여받은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세 가지로 나뉜다는 이야기죠. 그게 자연건설, 실정건설, 통합가치설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쪽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얘기할게요. 기억이랑 니은하고요. 디귿은 약간 달라요. 얘네들은 이 권한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따지지 맙시다. 그냥 잘 활용만 하면 돼요. 그게 디귿이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나는 중요해. 그게 기억과 니은이고, 디귿은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냥 있는 건데 써먹기만 잘 써먹자고. 그렇다면 어떻게 잘 써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디귿이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돼요. 뭐 그런 구분이 니네가 읽으면서 이해하면 좋은데 쉽지는 않잖아. 그래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기본권은 이런 성격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준 거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우리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잘 활용만 하자. 그런 면에서 기억과 니은, 디귿으로 나뉜다고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세 번째 달라 볼게요. 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건설에 대한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연건설에서는 기본권의 자연권적, 자연권은 원래부터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연스럽게 생겼다, 원래부터 있었다, 누가 나한테 줬다, 그 누가 누구냐? 하늘이다,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죠. 시대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긴 하는데 한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다.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니까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니까 기본권은 만약에 동물한테도 기본권을 주려면 동물 기본권이란 말을 붙여야겠지. 앞에 기본권은 인간이에요. 국가 권력의 침해와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의 방어적, 저항적 성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 저번 주쯤 얘기했잖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양도를 했다 치더라도 나를 위한 저항권, 방어권은 아직도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여전히 있다. 이거를 어떻게 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자도 기본권 존중이라는 근본 규범에는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재자를 예를 들면 독재자도 기본권 존중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죽여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야, 얘 거 물건 다 빼앗아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본권 존중이라는 거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럼 물어보겠죠? 왜 지켜야 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거야. 너도 인간이잖아. 그쵸? 이렇게 접근합시다. 기본권은 전 국가적, 국가 이전이에요. 모든 국가가 아니라 거기 앞전자잖아.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고, 초국가적, 국가를 넘어선 거고, 국가는 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중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 중에 하나는 방어권, 저항권.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 물론 헌법에 있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헌법 이전에 초국가, 전국가 있잖아.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정법에 적혀있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것들도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 훨씬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권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얘가 제일 넓어요. 헌법에 없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할 거야. 얘는 답이 나왔죠? 니은은 헌법에 있는 거,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법에 한해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과 헌법의 규정인 기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기본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문서로 확인 선언하고 있는 것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기억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지웁시다. 설명을 얼추 했으니까요. 지우면서 좀 이해를 해보자고. 이건 남겨놓고요. 자, 기억은 자연건설이잖아요. 핵심 단어는 여기서의 기본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 단어는 전국가적, 초국가적. 원래 붙여야 되지만 이해를 도우려고 띈 거야. 국가를 넘어선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리고 원래부터 기본의, 아니 인간의 본성에 의거 한다고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연건설의 입장에서 헌법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이 입장에서의 헌법은 기록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게 기본권이야. 헌법에 적어놔야지. 그런 개념이에요. 헌법을 통해서 이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헌법은 기록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모든 법의 기준이잖아요.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권과 대비해 볼 때 이것보단 이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연건설에서는 이게 기본권이면 헌법은 한 이만큼 될까? 헌법에 기록된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헌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거. 물론 이게 이런 거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은 이런 걸로 이해합시다. 이게 자연권설이에요. 실정권설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은 실정권으로 파악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실정권설은 헌법에 기록된 것만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연건설 할 때는 시대나 국가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정건설에 따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영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헌법이 다 다르잖아요. 헌법이 다르니까 헌법이 다르면 기록된 것도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 각 나라들이 인정하는 기본권도 다를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보세요.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도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는 자연법성의 권리를 주장된 것이지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아주 옛날부터 인정받았던 자유권이 아니에요. 쫙 진행되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씩 우리가 얻어낸 거거든요. 거기는 역사적 전개 과정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은 중세 때는 농노 이런 개념도 있었고 미국도 최근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머슴, 하인 그런 개념이 있잖아. 노비 이런 거 있잖아요. 신체의 자유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도 한 번에 얻어진 게 아니라 차근차근 역사가 진행되면서 얻어진 거라고.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는 이건 그런 얘기예요. 자연법상의 권리로 주장된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사회는 공동생활체이죠. 개인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 친구,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 더 많겠죠?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거니까 내가 니네 신경 안 쓰고 내 자유를 쟁취한다. 그럼 니네 피해 보잖아.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건데 국가 영역에서는 그 최후의 조정자가 국가죠. 그치? 한 국가 안에서는 국가가 가장 최후의 조정하는 그런 주체잖아요.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자유의 제한 조정은 필요 불가결하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싫어. 난 이만큼 할 거야. 얘도 나도 이만큼 할 거야. 충돌 나잖아요. 그럼 요거 조정을 누가 해요? 이거 조정을 국가가 하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유권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 조정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실정권설에 따르면 어찌 보면 자유권은 가장 전통적인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권마저도 조정할 수 있대요.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말하고 똑같아요? 제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붙겠죠?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헌법엔 제한을 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는 자유권설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여기는 통제, 조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잖아. 근데 실정권설에서는 이제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이 중에 하나예요. 헌법 또는 법률이 국가의 실정법인 이상 자유권은 그것에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정권상의 권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게 만약에 자연적으로 준 권리라면 헌법이 제한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기록된 권리라고 한다면 헌법에 기록된 권리로 좀 다르게 정의를 한다면 헌법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야. 제한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정권설에 의하면 기본권도 원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헌법에 규정되어야만이 비로소 중요한 단어죠. 그때서 비로소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의 기본권 보장 규정은 기본권을 확인, 선언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기본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실정권설에서는 헌법이 자유권을 만들어요. 아까 자연권설은 뭐였죠? 국가 이전에 있던 거고 국가랑 관계없는 거고 근데 실정권설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자유권을 만드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정권이 보호하는 것들만이 기본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 기본권은 매우 좁게 보장될 수 있다. 그쵸? 내가 하나를 일부러 안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보장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선 자연권의 항의적 방어적 의미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항거하거나 저항하는 게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는데 실정권설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런 걸 기록하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권설과 실정권설은 도대체 기본권을 누가 준 거야? 원래부터 있던 거야? 헌법이 준 거야? 이렇게 막 근본을 따졌잖아. 근데 디귿 통합가치설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고요.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왜?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사회공동체라면서. 그렇지, 사회공동체지. 그러면 그냥 우리 열심히 사는 때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통합가치설에서는 질서와 관련한 기본권을 바라본다. 질서와 관련이 있대요. 통합가치설.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통합, 가치, 통합에 가치가 있다. 아니면 통합에 가치를 둔다. 그러니까 누가 줬든지 누가 만들었든지 이런 건 신경 쓰지 말자. 잘 활용을 하자. 볼게요. 현실의 인간은 일정한 질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 내 자유와 권리를 뜻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까 그림 그렸지만 내 자유는 여러분들 자유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의 자유를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에서는 기본권은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고 사회 공동체가 통합되어 가기 위한 실질적인 원동력을 의미하므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설에 의하면 기본권 덕분에 사회에 동화되고
기본권 덕분에 사회 구성원들과 통합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얘기는 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본질적으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다. 그러니까 내가 공감하지 않으면 난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가치설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전 같으면 엄마는 무조건 주부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 적어도 한 80년대까지 그랬거든요. 아직도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고 나아지고 있죠. 왜? 사람들이 공감을 못했던 거야. 그 엄마는 무조건 집에서 일만 해야 돼. 엄마는 노동이 없는 거야. 당연히 집안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나도 그렇지만 니네도 그럴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왜 엄마는 집에서 일만 해야 되지? 왜 엄마는 노동력이 없다고 봐야 되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남녀 평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기본권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근데 또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뀌는데 여전히 예전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그럼 이제 거기서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근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이거 필요 없어. 내 생각은 달라. 그러니 지금부터 오늘부터 남녀는 무조건 평등이야. 무조건 절반이야. 그러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점진적으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꾸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논의의 장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합시다. 헌법 질서 내의 국가 권력은 국민에 앞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의해 창설되고 국가 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통기되고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국가 권력이 더 우선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 내에서 통제가 될 거야. 최근에 미얀마도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도요. 헌법은 지켜요. 헌법을 활용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집권 세력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헌법을 무시하진 않아요. 왜냐?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질서 내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국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통합가치설에서의 핵심은요. 국민이에요. 근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공감이 가능해야 되는 거. 기본권의 본질에서 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 논의를 지향하고 그거 굳이 따지지 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기본권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써먹읍시다. 기능적이라는 얘기는 기본권이 어떻게 활용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은 기본권의 국가 형성적 기능과 동화적 통합 기능을 강조하고 이러한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의 정치적 성격을 중시한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걸 보통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걸 정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급에서도 어떤 애들은 굉장히 드세고 어떤 애들은 좀 소극적이고 이러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럼 누군가가 나서서 사이를 이어주는 거. 그것도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게 안 좋은 면으로 들어가는 게 있긴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건 일종의 윤활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권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7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거예요. 추론. 윗글에 있는 걸 바탕으로 나아가는 거죠. 한 단계 더. 기억은 자연권설이죠. 청구권적, 참정권, 환경권 등과 같이 헌법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괜찮죠? 가능합니다. 이게 왼쪽에 여기에
이게 왜냐면요. 요거 비로소 형성되는 기본권, 비로소 형성되는 기본권 요거는 실전건설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잖아. 아까 여기 썼던 거 실전건설의 핵심 내용인데 자연건설은 그 스리슬쩍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2번 실전건설의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바라보면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은 무시될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거 법에 안 써 있잖아. 괜찮은 얘기예요. 3번 실전건설은 기본권을 규정 실전법이 없어지면 기본권 또한 없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법에 기록된 것만 기본권이니까요. 4번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권. 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권은 헌법에 기록된 기본권을 얘기할 거예요. 당연하게 갖는다는 생리적 천부적 권리는 기억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지 4번이 꽤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아까 어제도 썼던 거야. 기본권 헌법에 기록된 거 여기가 니은 이게 기억 그럼 이게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통합가치설에서 기본권의 국민이 구성하는 권리보다는 사회 통합을 지켜야 할 질서로 의미가 더 강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문제 8번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밑줄 친 A의 이유로 잘 보세요. 이거는 지우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연건설의 입장은 절대적 자연건설이랑 상대적 자연건설로 나뉜다. 그 중에서 상대적 자연건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생존권적 교육받을 권리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교육 안 받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취업이 안 되면 극단적으로. 그 다음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설은 사상, 언론의 자유라고 합시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실정권임을 인정한다. 이게 앞에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론적 자연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실정권이라고 본대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 자연건설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 자연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맞는 거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건 맞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 받을 권리들은 해당되는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실정권. 그러니까 법에 적혀 있는 것만 이런 거는 인정하는 거. 상대적 자연건설 입장 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 자연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하겠지만 상대적 자연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요거는 실정권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대적 자연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건설이랑 기억이랑 니은을 합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찾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겠느냐? 5번을 보세요.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교육받는 권리는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국가입니다. 국가가 됐든 아니면 지역자치단체가 됐든 뭐 하다못해 구청이 됐든 읍면 이런 게 됐든 간에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원래 갖고 태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근로, 교육, 근로, 그 다음에 사회보장. 내가 당장 1,000원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누가 챙겨주냐? 국가가 챙겨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정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답은 5번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된 실정권이 아니죠. 그치?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야. 전국가, 초국가. 2번, 국가 권력이 앞서 존재하는 것도 자유권적 기본권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인간 본성에 의거하는 것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실정권. 1번 얘기는 이쪽. 그 다음에 2번에 국가 권력이 앞서 존재하는 건 여기. 인간 본성에 의거하는 건 여기.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자연권. 요것도 여기. 그렇죠? 답은 5번. 자, 넘어가서 9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다 헌법 조항과 관련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요. 이것도 한번 써줄까? 써볼까요? 볼게요. 8조. 8조의 핵심 단어는요. 쭉 넘어가다가 어쩌고 질서에 위배될 때는 어쩌고 그 다음에 해산된다. 해산된대요. 이거는 조건이에요. 이거 제한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21조 언론 출판은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는 등등등등등 사회윤리를 타인의 명예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도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세 번째 23조 23조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재산권이면 이것도 기본권 아닙니까? 행사는 적합해야 돼요. 적합해야 한다. 그럼 이것도 뭐죠?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 써있지만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이야기야. 33조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자 이것도 똑같은데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야. 33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등등등등등등등 이쪽에 씁시다. 뭐뭐에 한하여 이것도 뭐예요? 조건 붙이고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8조, 21조, 23조, 33조는 다 전부 다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법률 안에서는 다 해도 돼. 그러나 정해진 법률 바깥에서는 해산될 수도 있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럼 이것들은 다 뭐랑 관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니은과 관계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기에서는 실정권 설에 관계 있는 걸 찾으란 이야기야.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자연권 설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도 답은 나오겠지. 기억. 기본권은 초국가, 전국가. 그러니까 기억은 자연권설. 아니지. 2번 니은. 사회는 공동생활체. 맞죠? 니은. 기본권의 방어적 저항적 성격은 오늘날 부정될 수 없다. 이거 여기잖아요.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번이요?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9번은요. 그러니까 이 자연권설하고 실정권설하고 구분 한번 해봐라. 그걸로 끝이에요. 자, 10번 마지막으로 합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헌법 조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기본권인 거잖아. 기본권이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10조는요. 자연권설, 실정권설, 통합가치설 다 활용할 수 있는 얘기예요.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연권설 입장이에요.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물 질서 유지 등 본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법률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수 있죠. 실정권설 입장이에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거는 또 자연권설 입장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건 우리 실제 헌법 조문인데 우리 헌법 조문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통합가치설의 내용도 가능하고요. 실정권설도 가능하고요. 자연권설도 가능하고요. 이제 찾아볼게요. 1번 통합가치설에 의하면 제37조 1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는 왜 질서 외에 존재하는 자유와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잘 들어봐요. 37조 1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질서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유의 권리라 할지라도 사회 통합을 위한다면 기본권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가치설은 이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국민들을 좀 더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다 인정한다는 이야기야. 통합가치설에 따르면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 자, 기본권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